자, 여러분, 지금 당장 인터넷 검색창을 켜서 미국 달러 환율을 쳐보십시오. 화면에 뜬 숫자가 보이십니까? 1,400원. 아니, 그 이상을 가리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등골은 서늘해져야 정상입니다. 만약 이 숫자가 1,460원, 심지어 1,500원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 쇼핑을 줄여야겠네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경제항공기의 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율을 그저 남의 나라 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율은 국가의 성적표이자 우리 지갑 속 돈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냉혹한 거울입니다. 내가 땀 흘려번 100만 원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한국 경제 이대로 무너지는가? 지금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내는 공포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떨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를 알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알면 살 길이 보입니다. 시대가 보내는 섬뜩한 경고와 과거 우리가 겪었던 환율 전쟁의 역사, 그리고 이 거친 파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법까지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경제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 배낭을 싸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단부터 해봅시다. 도대체 왜 원화 가치는 이렇게 힘없이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킹달러의 귀환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전 세계 돈들이 미국이 제일 안전해, 미국이 이자를 제일 많이 줘 라며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성장 동력의 상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러니 한국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갑니다. 원화를 파는 사람이 많으니 똥값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출의 배신입니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달러에 물건 팔아서 1,000원 받던 걸 1,400원 받으니까요. 환율 효과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기 위해 사오는 원자재, 기름, 가스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400원에 팔아도 원자재를 1,500원에 사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니 나라 곳간에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러가 귀해지니 환율은 더 오릅니다.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과거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사에 트라우마로 남은 두 번의 환율 쇼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997년 IMF 외환 위기입니다. 그해 초까지만 해도 환율은 800원대였습니다. 정부는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고 큰소리쳤죠. 하지만 11월 거짓말처럼 나라가 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환율은 순식간에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겨우 숨을 텄지만 그 대가로 알짜 기업들을 헐값에 해외에 넘겨야 했습니다. 두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미국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가 휘청였습니다. 이때도 환율은 1,6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제2EMF가 온다는 공포가 덮쳤죠. 하지만 이때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97년의 교훈으로 외환 보유고를 쌓아두었고 미국과 통화, 스와프, 커런시 스왑라는 마이너스 통장을 뚫으며 버텨냈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 2025년의 지금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1997년처럼 급성 심장마비도 아니고 2008년처럼 외부 충격에 의한 타박상도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을 가랑비에 옷 젖는 위기 혹은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부릅니다. 외환 보유고는 넉넉하다고 합니다. 당장 나라가 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은 기술 격차를 좁혀옵니다. 환율 1,460원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뉴노멀, 즉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감당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200원대 환율은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살벌한 고환율 시대에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내 돈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봐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생존법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생존법, 원화 채굴에만 목숨 걸지 마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자산의 90% 이상을 원화로 가지고 있습니다. 월급도 원화, 예금도 원화, 아파트도 원화 자산입니다. 이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정도가 아니라 흔들리는 바위 위에
모든 짐을 실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1,400원, 1,500원 간다는 건 내 자산이 국제 기준으로 30%, 40% 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통화 분산이 필수입니다. 달러 예금을 들거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달러로 거래되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섞어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지만 내가 가진 달러 자산의 가치는 오릅니다. 서로 상쇄가 되는 거죠. 이를 헤징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1,200원대부터 달러를 사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립식으로라도 달러 자산을 모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생존법, 빚을 다이어트하라. 다이어트하라입니다.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를 데려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니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혹은 미국 금리를 따라가느라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빚이 많은 사람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자산 구조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자산을 팔아서라도 악성 부채를 줄이십시오. 금리가 곧 내리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빚의 무게를 줄이는 것. 그것이 폭풍우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생존법, 진짜 돈을 공부하라입니다. 화폐 가치가 불안할 때 역사는 항상 실물 자산을 주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 골드입니다. 원화도 믿을 수 없고 달러도 예전만 못하다는 불안감이 생길 때 인류가 5,000년간 믿어온 진짜 돈, 금의 가치는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최근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5%에서 10% 정도는 금 실물이나 금 ETF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1,460원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숫자를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환율은 지금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1997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쓸려나갔지만 위기를 잃고 달러를 쥐고 있던 자들은 헐값에 나온 빌딩과 주식을 사들이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2024년의 위기 또한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지만 공부하고 준비한 누군가에게는 단군일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힘없이 녹아내리는 원화만 가득한가요? 아니면 어떤 파도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방패가 준비되어 있나요? 세계 경제의 파도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호가 흔들릴 때 나만의 구명보트를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지식의 소용돌이는 여기까지입니다. 환율의 역습, 그 냉혹한 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만의 환율 대응 전략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날카로운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